오늘은 최연애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투쟁을 해서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밀려가지고 아마 다치신 것 같은데 네. 최연애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정욱 우리 변호사님은 늘 꿋꿋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우리 암담한 현실을 잘 법률적으로 분석도 하고 잘 해줘 주셔서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연애 국회의원 특히 몸도 불편하고 또 국회에서도 아직 여전히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먼저 한번 하시죠. 네. 목 다친 것도 좀 한번 말씀하시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국회 상황이 이렇게 그 국민들 눈으로 보시기에는 좀 그 뭐 동물 국회가 돌아왔다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우선 먼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그 저항은 그 민주당과 그 범여권, 이제 저는 자꾸 여야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범여권의 이런 군소 정당들이 그 의회 민주주의를 그 아주 정면으로 그 반대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헌법 가치를 지키고 그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그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오늘의 이 시간에 그 상세한 보고 말씀들을 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은 기부술 하신 목은 언제 왜 다치셨습니까? 네, 그 25일에 그 이런 그 이제 그 범여권 그 4개 당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 패스트 그 3개의 법안이죠.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그 검경수사권법 이 법들을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 하는 시도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 우리 당의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그 사개특위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 두 이제 그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제 그 회의실도 좀 지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이제 안건을 접수를 해야 되니까 의안을 접수해야 되니까 그 7층에 있는 701호실 우리 그 국회법 그 79조에 따르면 모든 그 법안을 발의하려면 그 701호에 직접 서류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법안의 그 접수를 좀 막기 위해서 저는 701호실에 이렇게 앞에 그냥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25일부터 26일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 그 701호실 앞에서만 5번에 걸친 그런 아주 정말 그 쓰나미 같은 그런 거의 공격 수준의 그런 그 이제 폭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1차에 그 보좌관들이 와서 이렇게 했고 또 2차에는 뭐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뭐 표창원, 뭐 백혜련 이런 의원들이 또 법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부당성을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 3차에 국회의장이 7시 20분경 그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그 뉴스와 이런 거로 이제 네이버로 그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기습적으로 불과 경호권이 발동됐다는 말을 듣고 제 느낌은 거의 동시적으로 그 아주 20-30명의 그런 그 그러니까 방호처 경위들과 제가 볼 때 분명 그 민주당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제가 있는 그곳을 덮쳤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그곳에는 처음에 그 저를 비롯해서 의원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만요? 예, 3명이 문 앞에 아니요 이제 우리가 우리는 저희는 뭐 이거를 무슨
전쟁을 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면은 이제 막으려고 거의 문이 3개가 있으니까 문 하나에 이제 이렇게 3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이 어떻게 막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대화를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은 주변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보좌진들이. 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방문 앞으로 막 한꺼번에 20-30명이 막 덮치니까 정말 그 아주 순식간에 거기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고요. 저는 이렇게 팔로 제 목을 얼마나 그 세게 누르는지 제가 이제 거의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공포감을 가졌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만 몸싸움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걸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몸싸움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모든 면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지, 뭐 몸싸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마침 그 옆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 밀어내가지고 이제 저는 나왔는데, 이제 바로 그 의무실에 가서 이제 그런 처치를 받았는데, 뭐 혈압이 170 가까이 올라가고 뭐 숨을 못 쉬고 이래가지고 그 처치를 받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들으니까 밖에서 4번째 공격이 또 있었고, 25일에서 26일로 지나가는 그 시간에는 거의 뭐 한 12시부터 1시 반부터 한 거의 3시 반, 4시까지 그 아주 그때는 100여 명의 그런 경위들과 또 민주당 관계자들, 민주당 의원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빠루라는 거를 저는 그 명칭도 처음 들었어요. 빠루와 빠루가 유명한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국회는 빠루가 필수품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제 사라진 지 오랜데 이 빠루와 이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런 빠루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네. 망치도 큰 걸 들고 오고 해가지고 막 이때 이 마지막 7층에서 있었던 5차 이런 폭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파악한 것만으로도 김승희 의원님, 여성 우리 식약처장님까지 하셨던 그 여성 의원님이신데 갈비뼈가 3개나 골절이 됐고요. 골절이 됐네. 예. 그래서 지금 최소한 전치 6주로 꼼짝도 못하고 계시고요. 또 곽대훈 의원님도 지금 곽대훈 의원님도 하고 이철규 의원님도 갈비뼈가 골절이 되셨고요. 또 김용태 의원님도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어떤 병상은 제가 오늘 미처 파악을 못했고, 또 박덕흠 의원님 뭐 등등 하고 보좌진이 또 다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민주당은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내로남불이다. 오히려 막 저희 보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막 먼저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난리를 치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찍혔는데, 저희는 사실 이분들이 누군지 신원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민주당은 상관없고 이거는 다 방옥과에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파악하기로 이분들이 이렇게 민주당 관계자들이고, 이게 우발적인 게 전혀 아니다, 완전히 계획을 하고 왔다, 이런 가방에 이걸 넣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 거의 뭐 게릴라 전쟁처럼 하더라고요. 그냥 기습적으로 하고, 그래서 정말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본인들은 이게 누군지 다 알 텐데 어떻게 해서 먼저 우리랑은 상관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또 이번 사태를 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없다. 왜냐하면 민노총 지금 최근에 많은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노총이 임원을 폭행했다든지 등등
대규모 그런 정말 백주대낮에 그런 그 불법 행위를 할 때도 이 정부, 이 공권력 무엇을 했습니까? 그 완전히 그냥 하해와 같은 관용을 베풀고 뭐 아주 마이동풍으로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찌됐건 같은 동료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보좌진들도 같은 국회 직원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무자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법이 이번에 이들이 밀어붙이려는 이 법은 결국 좌파 독재를 무한정하겠다, 영구 집권하겠다, 좌파가 이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법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법이 그 실행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사법권을 그 다 장악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을 하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목에 이렇게 기부사하시는데 전치 맥주 이런 거는 나왔습니까? 네, 저는 다행히 이제 뼈에 크게 금이 간 건 없어서 이제 조금 더 의사 말씀이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이게 아픈 게 가라앉지 않으면 또 CT를 찍어보든지 그 해야 되니까 일단 조금 그 지켜보자 하셔가지고, 예, 또 주말이 돼서 제가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병원이 지금 이제 또 놀고 이러니까 네. 또 그러네요. 네. 그럼 이렇게 됐는데도 네. 오히려 네. 고발이 또 되셨죠? 네. 무슨 어떻게 고발이 됐습니까? 글쎄 뭐 무슨 하여튼 민주당이 그 저희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먼저 그 고발을 했더라고요. 최은혜 의원님이 네. 민주당 사람들을 팼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 막는 게 불법이고 의회 의사 진행 발언이다, 방해다,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뭐 이러면서 그 저희를 이제 의사 진행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실컷 두들겨 맞고 오히려 또 폭행으로 고발되고 폭행은 아니고 의사 진행 방해죄로 뭐 선진화법 위반이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뭐 이런 주장을 그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저 무슨 죄든 걸어서 하고, 그러면 그 뭐 저 정부가 말하고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다 따르고 들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서정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렇게 이제 두들겨 맞고도 또 고발되고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상황을 보면요. 예. 현재 그 민주당이 이제 그 20명을 고발했어요. 예. 오늘까지 이제 국회의원 18명에 보좌관하고 이제 비서관 1명씩 20명 고소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은 홍영표를 비롯해서 이제 그 17명. 17명, 이게 그 15명은 이제 공동 상해죄로 우리 최은혜 의원님처럼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문희상하고 김관영. 이분은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회법에 보면 48조 6항에 보면 질병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사보임이 되잖아요. 근데 오신한 권은희 의원을 무단으로 아무 이게 사유도 없이 체입이나 임재원으로 이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이거 서로 맞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법적으로 본다면 현재 이거 민주당이 망치라든지 이게 폭행을 휘두른 거, 이거는 이제 그 갈비뼈가 부러진 분이 지금 이제 그 뭐 곽대훈, 김성희 여러 분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현행범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 상해는 뭐 당연히 제가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무단으로 이게 사보임시킨 거 있죠. 이것도 이게 2003년에 김홍신 이후에 국회법이 이제 이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리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그 입법 취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걸 봐도 저는 이 변경, 사보임 변경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거는 제가 된다 보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민주당이 20명을 저희 고발했잖아요. 근데 홍영표는 내일부터 이게 또 고발한대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는 야 차라리 이게 110명 다 고발해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자, 국회법 165조, 166조입니다. 이게 소위 선진화법이잖아요. 오늘 이게 조국이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겁주려고. 네. 아니 이게 민정수석이 할 일이 없어서 국회법 이게 165조 66조를 페이스북에 조국이 올렸잖아요. 저는 이게 조국한데 딱 한마디로요. 야 국회법 48조 6항부터 올려라. 네.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려면 국회법 48조 6항부터 페이스북에 올려라. 뭐냐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국회법의 48조 6항은 사보임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럼 이게 잘못된 회의를 막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정당한 저항권이고 정당 행위입니다. 오늘 이제 나경원 대표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절차에서 입법을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는데 이걸 이렇게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헌법에도 보장된 최후의 저항권 행사고요. 우리 형법 20조도 보면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고 다른에게 수단이 없는 보충성을 갖추면 이거는 정당행위로 처벌이 안 돼요. 네. 따라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민주당 고소는 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게 공동상해나 직권남용이 문제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이 올렸는 보면요. 거기다가 국회법만 올린 게 아니고 국회법 국회회의 방해 금지 조항 165조, 국회회의 방해죄 166조 이것만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거 이제 처벌되면 너는 출마 못한다. 네. 그럼 형법에 공무집행방해죄니까 이건 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다음에 출마 못할 정도의 법을 여기다가 그 조국 페이스북에 같이 올렸어요. 네, 제가 이게 공무집행 방해만 말씀드리면 네. 판례가 공직선거법 19조는요. 예. 500만 원 이상 이제 이거 선진화법 166조 어기가 500만 원 이상일 때 출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될 때 이야기니까 제가 안 되면 이건 해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요. 네. 중요한 게 공무집행 방해 형법 136조인데요. 네. 여기서 우리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예. 하석이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할 때만 성립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 이 공무집행이 정당하고 적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태의 원인은 국회법 48조 6항을 어기가지고 무리하게 사보임을 시킨 거. 따라서 이게 법에 어긴 회의를 강행하려니 그걸 막은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저는 공무집행 방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직접 재판을 한다든지 변호사를 뭐 변호사 자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수인데 이 법 조문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다 옮겼는데 이거 자체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서정우 변호사가 볼 때는 해당이 없는 거를 올려놨네요. 그리고 공갈이 일종의 그러니까 조국은요. 협박입니다. 민정수석은 이제 정치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옛날에 대통령도 정치 공천 개입했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받았죠. 네. 근데 조국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정치 개입으로 저는 이게 불법이고요. 예. 아까처럼 이게 조문을 올리려면 국회법 48조 6항부터 올려가지고 자기에게 잘못된 것부터 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안 그것도 이게 올렸어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질문이 와 있는데 예. 경호권이 뭐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크게 국회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이제 질서 유지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호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진짜 경찰을 요청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질서 유지는 이제 상임위원장들도 보통 하잖아요. 네. 질서 유지. 네. 근데 경호권은 이제 이거 33년 만에 86년 이후에 처음 발동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발동해가지고 국회 방어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동원해서 하는 게 경호권이고. 네. 근데 진짜 밖에 있는 우리 경찰 있죠. 네. 이걸 이렇게 부르려면 이거는 여야 합의가 돼야 돼요. 네. 운정위원회. 근데 홍영표도 차마 진짜 경찰을 못 부르니까 현재 경호권만 33년 만에 처음 발동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예. 조국이 이렇게까지 법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서울법대에서는 가르치기는 뭘 가르쳤습니까? 네. 그리고 현장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 일에까지 네. 그 개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나 특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단순히 민주당의 일이 아니다. 뒤에서 그 조국이 다 지휘하고 있다. 즉 그렇죠. 청와대가 개입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해라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희상 국회의원님이
국회의장이 참으로 가문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 독재 정부다 하면서 비판하고 막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저주까지 하던 그런 그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그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이게 우리 헌정 사상 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3년 만에 이거를 살려내셨어요, 이분이. 그 하여튼 군부 독재 시절,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저주하는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전통을 되살려 내신 그 업적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의장님 참 가문의 영광이시라고 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됐다. 그 이분이 24일 날 우리가 국회의장실에 이 사보임 절차가 그 의장이 거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8조 그 6항에 따르면 그 임시회의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근데 이제 다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 거부한다. 그 한 상황에서 사보임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48조 6항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러 가서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또 그 임이자 그 의원님에게 아주 정말 부적절하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뽀를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뽀를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가 그 또 어떻게 우연찮게 이분이 막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어서 제가 또 그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제가 다 들었는데 그 3단 콤보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또 민주당 사람들이 또 그런 뭐 저 거짓말을 하고 저희를 막 하는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는 것이 일부러 유도했다. 그러면서 여성 의원을 내보내서 무슨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덤태기를 또 씌우고 있는데 그 이미자 의원이 가서 그 얘기를 그게 막 과열되고 하니까 이미자 의원이 노동운동 우리 저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같이 했어요. 예, 노동운동 30년이나 한 아주 멋진 아주 용감한 그런 의원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서 이제 이 과열된 것도 막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배를 친 거예요, 이분이 의장이.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분명히 경고를 했답니다.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성희롱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여기를 아주 2번이나 얼굴을 그렇게 해서 막 흔드는 정도로 했고, 그래서 막 놀래서 하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한 번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옹까지 한 이런 3단 콤보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문희상 저 의장님은 뭐 비켜갈 수가 없다. 우리 저 이미자 의원님이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한 뭐 무슨 성희롱 뭐 성추행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설령 남성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뺨을 때리는 그런 그 거의 그 손찌검 수준의 이런 걸 하는 것은 명백한 그 폭력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모욕이다. 저는 우리 그 이미자 의원님하고 그래도 비교적 친분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미자 의원이 그렇게 멘붕 상태에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혈압이 막 170이 넘고 해가지고 이분이 평소에 혈압약도 안 먹고 했는데 그렇게 했고, 게다가 또 2차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일부러 그랬다느니 뭐 자해 공갈단이라니 이게 그렇죠. 대변인이 할 말입니까?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의 문희상 의장이 그래도 나름 우리의 의장이고, 우리도 저분께 다 표를 줘서 의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 놓고 또 먼저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또 사보임이니 그러니까. 또 결제는 또 다 또 거기 병상에서 하시고, 저는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국회가 정말 무슨 야바위꾼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문희상요 의장 이게 크게 3가지 법적으로 좀 잘못했다 봐요. 3가지. 첫째는 이제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최은혜님도 말씀했지만 이미자 이분의 행위는
저는 이제 그 성추행에 가깝고 최소한 모욕죄는 돼요. 예. 모욕죄는 이게 무조건 돼요. 이거는 이게 얼굴만 치는 거는 이게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엄청난 수모를 준 거예요. 네. 모욕은 되고 저는 이게 경우에 따라 성추행도 충분히 성립한다. 이게 첫째 법적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것처럼 48조 6항 있잖아요. 네. 사보임은 이게 그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보임을 받아준 게 직권남용 두 번째 잘못이고요. 이걸 이게 오늘 그 사무처에서는 야 문희상 의장이 지난해 7월에 들었죠. 근데 그 사이에 사보임이 238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게 국회 발표거든요. 네. 근데 238건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한 건도 의원의 뜻에 반해서 강제로 한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신환이가 아파가지고 내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의사가 있으면 바꿀 수 있죠. 이제까지 이게 238건이에요. 한 번도 이게 강제로 바꾼 적은 없고 오히려요. 옛날에 정세균 의장 때 그 김연아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오히려 안 바꿔줬어요. 김연아를 이게 강제로 바꾸려니까 정세균 의장이 이게 안 받아줬거든요. 이게 오히려 관행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저는 이게 문희상 의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게 팩스하고요.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 있죠. 네. 전자로 이게 그 이메일처럼 이게 전자로 입법 발의했잖아요. 네. 이걸 이게 받아준 결제가 세 번째 잘못인데 이걸 이게 국회 사무처에서는요. 야 국회 사무관리 규정을 보면 2005년도부터 이게 그 전자입법 발의가 사무관리 규정에 있다. 따라서 이게 적법하다. 이게 지금 국회 사무처 설명인데요. 근데 저는 반박하고 싶은 게 2005년도부터 이게 사무관리 규정이 있지만 한 번도 적용대가 없고 이번이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처음이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는 자기들이 이게 그 어떨 때는 관행을 따르고 어떨 때 자기들이 유리한 법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이게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주장하는데 관행을 주장하려면 전자발의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이게 2005년 이후에 14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행을 본다면 전자발의가 잘못된 거죠. 우리 법을 본다면 사보임이 국회법 48조 6항이 법은 또 명확하잖아요. 그때는 또 이 관행이 238건이다. 이렇게 관행 주장했다가 네. 또 이게 전자발의는 규정을 주장했다가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다. 이 세 가지가 문 의장의 가장 큰 문제를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네. 문 의장이 나는 이제 이런 그 서정우 변호사 말씀하신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미자 의원을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네. 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자기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애들도 예, 요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요즘 애들 못 받아들이거든요. 예, 저 길에서 다른 어린이의 예. 머리만 쓰다듬어도 예. 그 성추행으로 예. 그렇게 그 고소 고발 당하고 다 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근데 예.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현직 국회의원을 네. 또 여성 국회의원을 네. 어떻게 그 볼을 그렇게 하느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3단 콤보로 했다니까요. 이 배를 치니까 이렇게 네. 하시면 성희롱입니다. 네. 의장님 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볼을 2번이나 그렇게 세게 흔들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또 포옹하는 신용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진짜 이미자 삼단- 의원도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당해가지고 그냥 네. 본인 자신이 완전히 멘붕 상태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빠져 3단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추행하고 성추행이고 이런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사과는 먼저 하고 네. 몸이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무슨 병원에 먼저 가서 들어누워서 들어넣어가지고. 또 아까 말씀처럼 결제는 또 병원에서 하고. 또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대변인 시켜서 그 자해 공갈을 했다고 자유 하고. 공갈당이라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냐? 예. 거기다가 여성 단체라는 사람들이 또 이미자 의원을 오히려 예, 비난했다면서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 의원들은 뭐 합니까? 아니 저희가 얘기를 해도요. 저희가 이제 더 큰 이 싸움 때문에 첫날 이제 우리 당 여성 의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성 의원의 뭐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네. 뭐
그 자기 당 의원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 의장이 자기가 애한테도 딸한테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투니 뭐니 있을 때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정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뭐 작은 일에도 난리를 치고 해놓고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차마 자기들까지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지 그럼 뭐 주변 시민단체, 여성단체들 시켜서 뭐 유도를 했다느니 이거는 명백한 2차, 3차 저는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의장님께서 저는 이제 결단을 하셔야지 더 이상의 봉변을 안 당하신다. 이 본인이 그 다선 의원이고 의장까지 돼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그 어떤 중요한 정말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지도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2차, 3차로 가해를 하고 자기는 숨어 있고, 저는 이거야말로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저는 이 점을 그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의원도 여성이고요. 네. 또 이번에 이미자 의원님이 또 성추행 당한 분도 있고, 최현희 의원님 또 목에 기부스도 하고, 김순희 의원은 갈비가 또 예. 세대나 부러지고, 그럼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 단체는 뭐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은 예. 뭐 했고, 언론 또 이런 여성 관계 같으면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뭐 보도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아유 또 저것들 싸운다. 네.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시고, 그리고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네. 뭐 우리 한국당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싸우느냐, 뭐 몸싸움 하지 마라, 네. 뭐 그러면서 좀 양비론처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지사님께서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드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서 변호사님께서 그 서면으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관행에 맞지 않다라고만 하셨는데 이게 명백하게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 연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그 전자화로 이렇게 그 법안 발의를 하려면 먼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민주당의 주장은 그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뭐 그러면 자기 집에 컴퓨터 놨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컴퓨터로 하면 이게 되는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게 전혀 아니고 반드시 법적으로 그 근거를 심어둬야지만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행위 같은 거를 할 때도 지금 정부에서 그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국회 청원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법안에 지금 발의가 법안 의결이 됐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국민 청원은, 국회에 대한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아니요, 금년 12월 1일부터 앞으로 한다는 앞으로. 얘기고요. 앞으로 가능하다. 아직은 아니네.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네. 그것도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법안 발의는 일반 행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려면 별도로 이것을 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제 온라인 시스템은 돼 있지만 전혀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실제로 그날 거기 올리는데 이게 기계가 막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시간 만에 이제 의안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그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더 코미디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요, 저 변호사님,
그 전날 이제 제가 그 부상 당한 그날 네. 이제 그 팩스로 또 이 법안을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지사님께도 서도 잘 아시지만 그 저기 법안을 발의하려면 반드시 의원들의 그 서명하고 그 도장이 다 찍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팩스는 흑백 사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되지도 않는데 또 팩스로 넣었다고 막 주장을 해놓고 좀 그 다음 날은 또 그래서 효력이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 날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의안 번호가요 똑같은 거예요. 팩스로 넣은 것은 표창원 발의법이고요. 또 그 온라인으로 넣은 것은 백혜련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서로 다른 법을 또 동일한 그 번호를 의안 번호를 따가지고 그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졸속이고 이거 뭐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뭐 절차나 제도나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 팩스가 그러면 유효하다. 그럼 팩스로 한 걸로 끝냈어야죠. 근데 온라인으로 또 전혀 다른 법을 내놓고 또 두 개를 동일한 의안 번호를 뒀다. 그럼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의원님 말씀은요. 네.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전자발의라는 중요한 거는 법률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국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전자발의할 수 있다는 게 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쪽 사무처 주장은요. 아까처럼 이게 국회 사무관리 규정 네. 이게 2005년부터 있는 거예요. 네. 사무관리 규정에는 이제 전자발의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요까지가 이게 법이거든요. 네. 사무관리 규정은 이제 국회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이 법이 아니다. 네. 따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한국당 입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청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옛날에 이게 문서로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전자발의로 청원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전자로 되게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보통 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법에는 아주 중요한 전자발의가 법에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효 아니냐. 이런 게 한국당의 의원님 주장이죠. 아니 저기 국회법 79조를 제가 볼 때는 이것부터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 79조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국회 또 사무처가 또 법 해설서를 냈어요. 2016년에 이 국회법 해설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 701호실에 그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그 온라인이나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하려면 여기에다가 그런 걸 넣어야죠. 그렇죠. 뭐 전자결제도 가능하다든지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되고 이 근거를 하여튼 이 여기 보면 국회 청원 업무도 123조의 2에다가 청원 업무의 전자화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해놓고 나서 그렇죠. 이제 이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 절차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네. 행정 절차법에도 이제 이거 전자 발의할 때는 다 이게 법률로 절차라든지 규정을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국회 입법 절차는 법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효가 아닌가를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그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자 발의를 했다. 그래서 또 팩스로 지금 발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고. 네, 저는 무효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천 자체가, 무효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네. 무효다 이러고 네. 보고 민주당은 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행 법규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내의 법과 규정에서는 이거는 무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나 민주당 주장은 뭐 다른 경우를 여러 가지 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